세 번째 발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반제 선생님의 여러 텍스트를 책으로 발표하고 가장 스테디셀러 내지는 베스트셀러를 하나 굳이 꼽자면 다른 발표분들께는 약간 송구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아마 조선혁명선언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 조선혁명선언서 발표는 김명숙 교수님이 맡아주셨고요. 앞에 낭독은 최한솔 배우께서 조선혁명선언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 합병하여 국호를 없애버렸으며 이어서 우리의 정권을 빼앗아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껍질 벗기듯이 다 빼앗아가서 결국 우리 조선인은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었다.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않은 채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단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가 정세의 외롭고 약함을 슬피 호소하여 국가 전망, 민족 사활의 큰 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시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의 첫째는 이민족의 통치를 파괴하자니, 둘째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자니, 셋째는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하자니, 넷째는 사회적 불평등을 파괴하자니, 다섯째는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하자니. 다시 말하자면 고유한 조선의 자유로운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 민중적 사회,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에 약탈 제도에 사회적 불평등에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그런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축작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역이다.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최한솔 배우님의 낭독과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 조선혁명선언서는 단국대학교에 계신 김명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제1한일 아나키즘 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자유를 위한 투쟁 아나키스트 김혜영, 한국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등 한국의 아나키즘과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아나키스트로서 조명하는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습니다. 실은 작년이 저희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연구자이신데요. 아마 작년이었으면 저희가 대전에 모시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교수님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강대학의 김명석입니다. 낭독만이 아니라 멋진 노래를 선물해 줘서 단지 시철 선생님이 조선인민 선언을 강도 일본이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지금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서 촛불을 겨누고 있었고, 그 내란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이 조선혁명선언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안타깝게 서울대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자에 이런 가장 제일 높은 최고 결정권자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 이 조선혁명선언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걸 읽었다면 진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큰 역사의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보기가 굉장히 의미가 우리 주제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편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나는 단재 신채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보고 있는가, 조선혁명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한테 준 주제가 그 이분의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을 근데 과연 아나키스트인가 또는 왜 아나키스트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자문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 키워드를 첫 단추를 단재 신철 선생을 아나키스트라고 봐야 되는 또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잘 열 것인가. 이분은 그 공판 기록에서 나는 의심 없는 무정부주의자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단재를 사랑하시는 또 단재를 많이 연구하신 또 기념사업회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윤중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예.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단재 신채 선생에 대해서 약 1000편 이상의 논문이 있고요. 엄청난 자료들이 많고 전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95% 이상은 이분을 민족사학자, 역사학자로 평가를 했지 무정부주의 또는 아나키즘으로 평가하는 논문이나 논문은 특히 한 5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재 신채 선생님은 이 스스로 무정부주의자와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신 거고 10년형을 받으신 거고 거기서 옥중에 돌아가신 거죠. 오랫동안 연구했던 원로학자께서 또 그 논문을 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부주의로 일탈을 했고 민족주의로부터 일탈을 했고 안타깝게 무정부주의자로 전환했다. 한학자로 남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보면 그분은 제대로 신철 선생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신철 선생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런 신념으로 활동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계속 민족 사학자, 역사학자만 묶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그리고 조선혁명선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조선혁명선언을 100년째 맡아서 이것을 그 많은 여러 가지 판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이 텍스트를 읽고 원문과 함께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왜 일본어판이 없는가? 조선혁명선언을 왜 일본어판이 없는가? 왜 중국판은 없는가? 영문판은 왜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선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충분히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앞으로는 일본판도 만들고 중국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과연 아나키스트라고 우리가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인 아나키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하게 먼저 좀 말씀드린 것은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와 다릅니다. 그 원로 교수님이 엄청난 오해를 하셨던 것이 무정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사실은 영어로 하면 언가바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안은 없다는 뜻이고 안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없다가 아르키는 어설리즘 그래서 권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무지배주의가 맞는 것이죠. 무정부라고 한다면은 언가바니스트가 맞는 거죠.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정부주의로 오해를 하고 잡았을까? 이 사상에는 무지배 아주 유명한 이 아나키즘은 사실은 최소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정의한 많은 그 혁명가들이 한 얘기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걸로 다시 신철 선생을 보면은 신철 선생이 어느 정도 뚜렷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유정신. 그리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평등과 인류애가 들어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단재 신철 선생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철 선생의 아나키즘이라고 했던 그 사상은 맹자에서부터 있었고 특히 노자 사상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묵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것이 공사상, 자연, 지금 에코아나키즘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아나키즘 사상은 일찍이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들이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도 마지막 민중의 노래가 있고 거기에 빨간 깃발, 검은 깃발, 하얀 깃발이 있는데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미 그때부터 아나키즘 사상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주요 이론가는 프루논과 바쿠닌, 막스트리나 크로포트키입니다. 아까 읽어주신 조선혁명 선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바쿠닌의 파괴와 건설이라고 하는 논리에 담겨 있습니다. 파괴함으로써 아까 그 낭독에 있죠. 파괴는 건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파괴만 고집한다면 그건 정말로 파괴주의자고 혼란과 무질서를 강요하는 것일 텐데 건설을 위한 파괴를 분명히 단지 신철 선생의 조선혁명에서는 그걸 담아주신 것이죠. 이 제일 존경했던 그리고 단지 신철 선생이
6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꼽았던 사람이 바로 크로포트킨입니다. 크로포트킨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단체 신체 선생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신 거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신체 선생은 크로포트킨의 상호 구조론을 통해서 세례를 받자, 청년들이여 세례를 받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왜 그러면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인류와 지구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상호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동물도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상호 부조라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경쟁과 부조가 인류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이것이 바로 크로포트킨의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유시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그동안에 연구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크로포트킨이 1902년도 그래서 이것이 이미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의 사상가들은 우당 이유영 선생이 있고 단지 신치호 선생이 있고 박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충주에 계시는 유자명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한국인으로서 제일 먼저 이 상호구조론과 크로포트킨을 제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크로포트킨의 상호구조를 바탕으로 한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은 공산주의자와 어떻게 다른가? 공산주의자는 150년 전쟁을 했는데요. 아나키스트들을 검은 깃발, 혁명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 굉장한 아나키스트에는 모독이 있고 지역적인 용어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일단은 중앙집권주의를 강조하고 공산당이 철의 규율을 갖고 있고 무오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지금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주의도 마찬가지로 무오류의 원칙이죠. 한 번도 실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나키즘 교회는 개인을 존중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는 의회를 통해서 작은 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회를 친출을 하고 의회에서 거기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장악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 가는 과정을 혁명의 과정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아나키스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작은 개인들이 모인 연합된 단체, 자율적인 작은 단체들이 있고 그것을 꼬밈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것이 꼬밈 자치단체를 파리에만 10,000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엄청난 자치조직이 많이 생겼죠. 그런 것이 직종별 그리고 지역별 이런 자치조직이 모이면서 자유연합을 하는 것을 그리고 연방제를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앙집권주의와 자유연합주의는 상극이죠. 극과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당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절대 복종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는 것 네트워크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문에 전혀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는 전혀 다른 구별이고 신치호 선생은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아나키스트 쪽을 택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바쿠닌 크로포트킨 촘스키 지금의 촘스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회영, 신채호, 박열, 유자명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크로포트킨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상호부정의 방향, 자유연합주의로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신채호 선생의 공판 기록에 나는 그러면 당신은 아나키즘 무조건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행덕추설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행덕추설, 즉 고토쿠슈스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고토쿠슈스이인데요. 고토쿠슈스이는 1900년 초기에 이미 평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을 하면서 평민사를 만들었는데요. 왜 제목을 평민으로 했을까? 자신들은 권력주의자가 아니라 황실주의자가 아니라 평민들,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저기에 평민신문에 저기 창간호를 제가 일본에서 복사를 해온 건데 평민신문에 세 가지가 있죠. 자유, 평등, 박입니다. 그 고토쿠슈스이를 이은 사람이 오스키 사카야라고 하는 대산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유자명과 신채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존경한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본 천황제 입장에서는 저런 개인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오늘날에 지금 윤 대통령처럼 저런 사람들을 무정부라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안중근 선생의 잘 아시죠? 저 사진. 그런데 그 옆에 글씨가 있는 거는 잘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게 미국 신문에 실렸던 그것을 갖고 온 것인데요. 저기에 써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안군의 일거, 안중근 선생의 일거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추수제라고 써 있죠. 추수. 행덕추수 쓰다. 이런 것이죠. 저것이 저 고토쿠슈스이의 체포당했을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진이었기 때문에 저것이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자들이 봤었을 때 잘못하면은 이 일본의 이 자유주의자들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을 패망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른바 대역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이 젊은 청년들을 12명을 사형시킨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1910년 이 겨울공화국으로 돌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영화 주상은 바로 교독수수라는 하는 점.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은 신채호 선생이 이 아나키즘 사상을 받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많습니다. 루신이죠. 아까 인용하셨던 루신이고, 루신은 중국에서 북경에서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에스페란토는 언어 제국주의, 즉 영어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과 영국이 강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소련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중국을 배우는 이유도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세계인들이 자기 고유어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권력 없이 누구나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 나는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이다.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에스페란토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국어를 아예 에스페란토로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던 사람이 루시인이었고요. 저 북경대 총장이었던 최원배라고 하는 분이 바로 루신을 교수로 들이고 거기에 러시아 출신 에르센코라고 하는 시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리스청 이석증 이 사람이 북경대 교수였을 때
반제 신채호를 북경대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른바 역사 공부를 시키게 한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조선사 실론이죠. 바로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동지로서 한국인을 가장 혁명가들을 존경하고 특히 유자명과 함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저 빠진입니다. 파근. 세계 대문호라고 하면 파근인데요. 파근이 얼마나 우리 한국 혁명가들을 존중하고 존경했는가는 저희가 최근에 파근 기념관을 갔다 오면서도 또 느끼고 바로 저희 파근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유자명 아들 지금도 살아계신데 유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그 일부러 찾아가서 파금이 그리고 파금의 소설 중에 화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그 유재명 선생이 의열단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하고 그래서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고생을 한다. 그거를 배경으로 만든 것이 흰머리 칼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신채호 선생님이 중요하게 활동하신 23년도에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임시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 의열단 단원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20년에 찍은 사진일 텐데요. 저 새파랗게 어린 저 청년이 가운데 왼쪽에 있는 청년이 김원봉이죠. 그리고 저 젊은 친구들이 23살, 24살, 25살 이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일본 첩보대가 일정들이 저거를 한 것이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산이었죠. 1920년대 20년 전반에 우리나라 모든 독립운동사의 중심은 안타깝게 임시정부가 아니라 의열단이었습니다.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든 매일신보, 일본 신문에 임시정부 얘기는 단 며칠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 의열단 얘기는 25년 내내 일주일에 5번, 1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는 특집호 호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이 폭탄도 이렇게 그려서 사진도 나오죠. 거기에 신채호 선생이 참여하셨고 이회영이 지도를 했고 유자명이 활동하신 거죠. 요거는 그래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상해 가서 직접 현장들을 조사해서 찍은 것입니다. 저 왼쪽 위에 왼쪽은 신채호 선생이 도서관을 이용했었을 때 이석증에 의해서 북경대 도서관을 갔었을 때의 북경대학 모습입니다. 지금은 북경대학이 좀 옮겨진 북경대학이고요. 지금은 신문화운동 기념관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상해 확포탄, 김익상, 오성윤 이런 사람들이 폭탄을 던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저기를 가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황포탄 옆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놀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동안 이 일본 총영사를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지금은 좀 비어 있는데 조만간 일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기를 다시 재구조한다고 하더라고요. 3층 위에 3층 건물은 영사관 활동을 하지만은 지하 2층이 또 두 개 층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 2층에 일본 경찰들이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외삭가가 있으면서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철 선생님도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자료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을 여기서 잡아드렸고 이정규를 비롯한 많은 동방 연맹의 사람들을 저 밑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김산의 아리랑도 저기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위의 사진은 이 신채호 선생이 참여했다고 하는 아까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그것을 만든 한중일 단체의 120명 처음엔 5개국이었고 나중에 6개국으로 내려가는데 5개국 사람들 120명이 모였던 화강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저 자료를 고증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그 100년 전에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요. 의원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조선혁명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낭독한 이 조선혁명선언을 너무나 감동 깊은 그리고 우리 맨 처음 우리 국장님도 대학 때 감동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대학 때 진짜 가슴을 지금도 뛰게 하는 그런 노래이긴 한데요. 예, 100년 전이 지난 작년에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단지 신채 선생님이 여러 글 중에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약간 구조가 약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짜집기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90% 이상은 단지 신채 선생이 현재 조선이 처한 역사, 총독부의 행한 악행, 그리고 내정을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자기도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비판하는 내용들, 민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멘트에 앞으로 그래서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미진합니다. 아까 낭독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조선을 신조선, 민중의 조선, 민주의 조선, 문화의 조선을 만들자라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신조선은 어떤 사회인가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지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조선혁명선언은 신채 선생님이 앞에 많은 역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지적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덜 고민하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자명이라고 하는 의열단의 모든 선전 활동을 책임졌던 분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서로 간에 가미가 돼서 연합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그 신채 선생님이 신년의 만년서필 새 쓴 것 여기에 이분의 중요한 생각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무슨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 조선이 되어야 한다.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의 조선이 되어버린다. 4대주의를 일깨우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크로포티킨의 사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크로포티킨은 자기 민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역사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조선인의 역사는 왜 중국의 눈으로가 아니라 조선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죠. 많은 얘기 나왔는데 좀 바쁘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크로포티킨에 대해서 이만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 신채호 선생과 유자명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서로 북경에서 서로 상통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27년 10월 달에 천진에서 젊은 청년 김종진과 토론했던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상이 여기에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민족 자격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지방들이 연합을 해서 연방제로 나아가야 된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정신이 신철 선생에서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후배들이었던 이 이정규, 이을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탈환이라고 하는 자료에 그대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같은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을 했던 이 이정규, 유기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철 선생의 사상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대구대 김영범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중요하게 자료로 얘기하신 건데 의열단은 그 후에 1926년 저 중산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20개 강령을 만드는데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민중 경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도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조선영 선생이 나온 얘기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을 이 의열단 12강령에 20개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이 신철 선생님과 함께 했던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저 왼쪽이 상해 화강의원 등몽생이라고 하는 중국 의원이 만드는 의원인데요. 저기에 일본 사람들 이와사 사쿠타로 뭐 이런 사람들이 오스키 사쿠타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모였고요. 파금 이런 중국인들이 모였고 저기에 이정규, 유기석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참여했던 곳입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정규의 그 판결문을 보니까 그 주소가 바로 저 화강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의 주주적인 멤버는 신철 선생이 아니라 이정규였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미팅 사진이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에 참여했던 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 이와사 사쿠타로고요. 저쪽에 천왕산, 뭐 진망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정규, 이을규, 유기석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이게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진인데요. 예, 동방무정부 연맹에 그 처음으로 알린 조선일보 기사죠. 여기에 신철 선생이 가담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피처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 황성신문 때부터 나는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당연히 최근에 준비하면서 허원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볼 수 있었는데 체포 대신 기륭항 우체국 이 사진이고요. 거기에 지도 약도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실린 이 신철 선생 티체 사진이고 이 동방연맹에 천진에 있는 동방연맹에 자기도 참여했다. 그리고 그 단체 모임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저기다가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리 자유노동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 공산혁명을 주도하는 코민테른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제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하고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동방 아나키스트 연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실제 역할했던 이정규가 주식했던 그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옥중에 있는 신채호 선생님을 면담을 했던 이관영과 그 신영훈의 면담 사진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기 대련에 있는 리슨 감옥에서 모셔져 있는 이회영 선생과 신채호 이렇게 모셔져 이회 안중근 회사와 모셔져 있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단재 그 기념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 자세하게 또 이분의 동방연맹이라고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소개 안 돼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제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신채호나 이런 분들의 앞으로의 연구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선혁명서를 100년을 이제 같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반성을 좀 하면서 이분들의 생각들이 과연 단순히 그 일제의 타도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를 하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정부가 아니라 무지배 자율 공동체 자율과 자치를 지향했던 분권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 앞으로 더 존경받을 또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재현 교수님도 그 발표하셨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이 생각했던 이거를 많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던 충북대 돌아가신 박걸순 교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또 됐는데요. 그분이 평양 가서 봤던 그런 많은 원고들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고 남북한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은데 빨리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2024년도 이 무렵에도 아직도 한국에서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들은 얘기도 신채호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 개또라이 이랬답니다. 그런 아직도 그런 인식 그리고 우리 그 피 흘려서 피로 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혀로 막아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민사과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조선혁명 선언 그리고 용과 용의 격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것을 또 고민해야 있지 않는가. 다행히 그런 그 민중 직접 혁명론 민족 혁명론 이런 것은 조소왕 선생이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고요. 우리 좌우 합작의 좋은 그런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하려면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사상, 생각 이런 것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못 드리게 되게 죄송합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고 선언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토론은 저희 강정훈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훈 박사님은 위례역사문화연구소에 계시고요. 국립경상대학교 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토론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0분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 종합토론 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정훈이고요. 제가 토론문을 읽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발표문하고 토론문은 자료집에 이미 실려 있고 내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작업이 조금 선호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론문하고 다른
발제문을 좀 보시면 악유가 안 맞는 부분도 덜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먼저 초고를 요청해서 일자로 못 맞춰서 그래서 그걸로 토론을 미리 써놓고 보내고 나서 다음에 발표문이 완성됐기 때문에 또 좀 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주에 대만 가오슝 쪽을 갔다 오긴 했는데 그 기륭 우체국을 찾아볼까 했는데 이제 타이베이 위쪽이 북쪽이어서 가장 북쪽이어서 이제 그쪽은 둘러볼 새가 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어떤 성과가 없는데 작년에 있었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행사를 마련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작업에 우리 아나키 소모임이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김명숙 박사님은 아나키즘 독립운동사에 기본적으로 자기 주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고 성과가 높은 분이어서 제가 보기에 이제 맞출 얘기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단 몇 마디를 이제 거들어 놓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제 할애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뭐 좀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집어들었던 책 중에 조선혁명선언 1923이라고 했던 그 책에 에스페란토 번역을 실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가장 아나키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나키즘은 근대가 명명하고 있는 인류의 이상 가치에 가장 근접하는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조선혁명선언은 지금 읽어도 인류의 보편 가치에 부합합니다.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때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도 매우 적확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가치를 계속 이렇게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자리가 여전히 있었기에 이제 함께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발제문이 지금 PPT를 통해서 얘기된 것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발제문하고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아나키스트였는가라고 하는 부분, 단지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발제문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획할 필요가 있는가? 몇 년설 되게 한 3개 정도 내세우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냥 혼숙하듯이 베이고 스며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명확하게 자른다라고 하는 건 반지 선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어떤 하나 언급을 좀 제기했고요. 그게 좀 주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양반들이 가졌던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동방무련이라고 해서 이제 무정부를 자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아나키가 무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된 사연은 있지만 일단 그 단지 선생의 아나키즘은 고토쿠슈스이와 유스페이, 크로포트킨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혼성적인 영향을 통해서 자주적인 어떤 더 아나키스트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입장에 좀 서고 싶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사진에 나왔던 장소들도 사실은 뭐 이제 지난 10월달 또 작년 뭐 이런 경우에 같이 함께 다녀오면서 보았던 그런 곳들이어서 또 더욱더 감회가 이제 새로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제문에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5가살 7파괴가 이제 5대5 파괴와 어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논리적 연관 구조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요구하면 뭐 시간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적어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주제 넘지만 제언을 한다면은 조선혁명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14살이 어리긴 하지만 유자명 선생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실은 공동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때 이제 이미
신채호 선생의 명성이 워낙 컸기에 신채호 이름으로 1923년 2월 날이 명기되지 않은 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할 적에는 조금 합치고 연대하면 아나키적 정신으로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대전과 청주가 단지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어떤 그런 연고 지역이고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주에 가면 유자면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매우 가까웠던 지역에서 이렇게 근거지였던 분들이고 또 유달리 가까웠던 분들이기에 지금 앞으로의 향후 상황도 그런 일련의 연관단체들이 좀 두루두루 연대해서 좀 모아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은 지금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는 뉴라이트의 어떤 그런 발호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윤두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발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사회 모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아나키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조금 되새김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언 정도를 조금 주제 넘은 토론자의 소임으로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한 가지만 그 말씀 중에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채호 선생님이 언제부터 아나키스트였을까라는 게 또 우리 논쟁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서울대 이효령 선생님은 그걸 되게 앞에서 1919년 이전에 아나키즘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신 충북 박걸순 선생님이랑 저는 1923년 이후 그리고 이 조선혁명 선언 이후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논설을 살펴봤었을 때 천고를 쓰기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잘 몰라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이분이 어느 정도 이회영도 스스로 그때부터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했다고 하면서 의식을 늘 공유를 했다라고 했고 아까 이게 용과 용의 격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신년의 남명 만표 이런 걸 또 봤었을 때 그때 본인은 이제 그런 많은 우리 한국사에서 벗어나서 세계 이 항일과 국제적인 연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실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잘못하면 아전인수, 경강부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이따가 토론 때 더 많은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 이걸 모두 마치고요. 잠깐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시 51분인데요. 정확히 5시에 저희 장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고요. 여기 모이신 발표자, 토론자분들 한 자리에 모시기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발표 들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꼭 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가 더 추가적인 이야기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갇히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예, 5시에 발 시작하도록 했고요. 저희 스태프들은 앞에 자리 같이 정리해 주시고